대법원 2023년 5월 23일자 2022마 6500 결정. 사건명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 1. 주주가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상법이 주주에게 회사에 대한 각종 서류 등 열람, 등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둔 취지와 체계. 상법 제396조 문헌의 내용.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위와 업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96조 제2항에 따라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의 이행보조자 또는 수임인에 불과한 명의개서 대리인에게 직접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청구할 수는 없다. 2. 주주가 직접 명의개서 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가처분의 성질상 주장 자체에 의하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장 자체에 의하여 신청인과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를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한다. 주주명부 열람, 등사 청구권이라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는 주주명부 열람, 등사를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이사를 기관으로 하는 회사이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뿐인 명의개서 대리인은 그 주장 자체로 주주와 저촉되는 지위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회사 본점 또는 명의개서 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된 주주명부의 열람, 등사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직접 명의개서 대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 가처분을 신청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18다 275-925 판결. 사건명 해고 무효 확인. 1.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 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 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 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분사되어 설립된 후 을 회사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방호 및 보안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병은 을 회사에 근무하면서 경비 업무 등을 수행하다가 갑 회사로 전직하여 계속 을 회사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 회사가 병을 징계 면직하였으나 이는 부당해고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는데 징계 면직 무렵 갑 회사는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하여 만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재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고 이에 병이 징계 면직이 아니었다면 재고용 제도에 따라 정년 후에도 계속 고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의 임금 상당액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면 갑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는 정년에 이르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병은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19다 237586 판결 사건명 구상금 1.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 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범위.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손해보험으로서의 성질과 함께 상해보험으로서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의 배상 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한편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 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 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 금액에 한정된다.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보험 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보험자가 다른 중복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은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그 범위.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한도에서 연대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 책임을 진다. 이러한 경우 중복보험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상법 제672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른 중복보험자를 상대로 각자의 보험 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분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청구권은 상법 제729조 단서에 근거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과 별개의 권리이므로 그 중복 보험자는 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하나를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보험금을 단독으로 지급한 중복 보험자가 다른 중복 보험자로부터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아 만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 대한 배상 의무자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그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축소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20-242935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청구의 소 1.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경우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적극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따라 집행되지만 이는 실체법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를 본안 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보전처분의 집행 후 집행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집행채권자는 보전처분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가액을 주장하여 그 가액대로 가압류 결정이 된 후 본안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부분의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 과실이 추정된다. 다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보전 처분과 본안 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와 대상, 해당 판단 요소들의 사실적, 법률적 성격,
판단의 난이도, 당사자의 인식과 검토 여부 등 관여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채권자에게 가압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채권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2.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이 사실심의 전권 사항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책임 제한 사유에 관한 사실 인정이나 그 비율의 정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 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22-232-369 판결. 사건명 재건축 조합원 지위 확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갑조합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다가 철회한 을을 상대로 아파트에 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을은 매매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갑조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을이 분양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 갑조합에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갑조합의 정관에서 사업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었더라도 분양 신청 기간까지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도 을이 조합 설립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22-275-915 판결. 사건명 약정금. 1.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규약에 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상대방이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한 경우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3호는 반드시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비법인 사단의 자율적, 내부적인 대표권 제한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도 그 제3자의 귀책을 물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그 조항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의 체결에 해당함에도 주택법 등 관련 법령과 이에 근거한 조합 규약에 정한 총회 의결 없이 이루어진 법률 행위의 상대방은 그 절차적 요건의 흠결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밝히지 못하는 한 절차적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2.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 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권리, 의무의 변경을 계약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이 조합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규약이나 사업 계획 등에 따라 당초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전제로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조합원은 그러한 권리, 의무의 변경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예측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조합 가입 계약의 불이행으로 보아 조합 가입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23다 209045 판결 사건명 소유권 이전 등기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 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임차인은 언제라도 영구 임대차 기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되는지 여부 적극 구민법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구민법 제651조에서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 및 식목,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를 제외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년 12월 26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가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국 민법 제619조에서 처분 능력, 권한 없는 자의 단기 임대차의 경우에만 임대차 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규정만 있을 뿐 민법상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불허하는 규정은 없다. 소유자가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사용, 수익의 권능을 대체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으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이 영구인 임대차 계약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임대차 계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에 의한 차임 증감 청구권이나 계약 해지 등으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는 외에 임대인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 기간을 영구로 정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영구임대라는 취지는 임대인이 차임 지급 지체 등 임차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의 유지를 원하는 동안 임대차 계약이 존속되도록 이를 보장하여 주는 의미로 위와 같은 임대차 기간의 보장은 임대인에게는 의무가 되나 임차인에게는 권리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언제라도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에게 기간에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대법원 2023년 6월 1일 선고 2023다 217534 판결 사건명 유언 효력 확인의 소
1. 유언 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유언 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 테이프나 녹음 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원본의 존재 및 원본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응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사본으로서 원본을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및 그 주장, 증명 책임의 소재.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 유언 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 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 테이프나 녹음 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원본이 아니고 단순히 사본만으로 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므로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서 원본을 대신할 수 없다.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로써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 가치는 없다. 다만 서증 사본의 신청 당사자가 문서 원본을 분실하였다든가 선의로 이를 훼손한 경우 문서 제출 명령에 응할 의무가 없는 제3자가 해당 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원본이 방대한 양의 문서인 경우 등 원본 문서의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는 원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해당 서증의 신청 당사자가 원본을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를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2. 감정인의 감정 결과의 증명력.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